저 생각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바쁘게 살다 보면은 네. 그쵸. 계절 지나간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원장실 실내에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사실 저는 집이 제주도거든요. 근데 오늘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저 먼 바다가 자꾸 보이면서 바다를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 막 생전에 계시던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나면서 막 약간 눈물도 고이고 가을을 좀 타나 봐요. 뭐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더욱 밤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밤에 숙면, 깊이 잠들어 있어야지만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호르몬들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해가 점점 일찍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한의학에서 유명한 고서가 있어요. 2000년 정도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이제 오래된 한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수면과 계절을 굉장히 중요한 건강 관리의 포인트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낮이 기니까 밤에 좀 늦게 자도 되고 대신에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가을이 되면 일찍은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또 이제 낮에 일조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박수연 원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어야지만 활성화가 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는데 그것들이 숙면에 들어가 있어야 좀 보상적으로 호르몬이 조금 더 완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좀 야간 활동을 요즘엔 좀 많이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는 왠지 이제 즐길 밤문화거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늦게 주무시던 습관이 가을까지 계속 이어져 오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해가 일찍 지기 시작하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히 이제 활력을 보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낮에는 오히려 활력이 더 떨어지면서 왠지 더 우울해지고 밤에 충분히 회복을 했다면 낮에 일조량이 좀 부족해서 뭔가가 이제 대사작용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상을 할 수 있을 텐데 피곤하면 그게 또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낮과 밤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을이라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 자기 명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가을이라는 계절의 특징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게 뭐 명절 증후군은 엄밀히 말하면 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문화적 고유 현상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그런 저런 이유들로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특히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이런 호소를 하시면서 되게 너무 우울하고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목구멍이 콱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발전되면 우울증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찾아오는 이 추석이라는 명절 이 부분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막 글썽글썽 하셨던 분들이 떠올라가지고 아유 가슴이 좀 안 좋습니다. 네. 해가 짧아지면서 네. 이렇게 깜깜한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유독 잠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주무셔야 돼요. 네. 계속 자면 되나요? 왜냐면 많이 못 자면 네. 허기를 지게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아.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왕 선생님 아까 식욕 당기는 것 때문에 고민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 먹는 생각하지 말고 주무셔야 돼요. 원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밤에는 말똥말똥해지고 네. 낮에 중간중간 많이 꾸벅꾸벅 졸거든요. 밤에 안 주무셔서 당연히 낮에 졸리시겠죠. 아, 그래서 제 잘못인가요 또? 네, 그렇죠. 그리고 저 빙 선생님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스카프 추천드리고 싶어요. 스카프요? 네, 목이 한기에 노출되게 되면 감기 좀 쉽게 올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외부 활동 박수연 원장님이 많이 강조하시면서 모자 꼭 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자와 함께 스카프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땀이 난 다음에 찬바람 쏘이면 기화열 때문에 체온율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감기 오기 십상이니까요. 모자랑 함께 스카프 하나씩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께서 소변을 볼 때 골반 통증도 크게 동반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해주셨는데 남재영 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의 증상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분께서는 만성 신우신염을 앓고 계실 수도 있지만 신우신염은 이미 다 치료가 끝났고 신우신염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시청자분께서는 조금만 가사 일을 해도 옆구리가 땡기고 잘 피곤하다고 하셨고 소변을 볼 때 좀 뻐근하고 골반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좀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골반을 받치고 있는 장기들 내부에 약간의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 증후군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뭐 직장, 그러니까 항문 부분이 이유 없이 좀 아프다든지 한의학적으로 산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듯한 통증이 들 때도 있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달걀을 깔고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질건조증이 생긴다든지 부부관계를 하실 때 좀 많이 아프셔서 힘드신다든지, 또 때로는 뭐 절박녀라든지 소변을 참을 수 없거나 너무 자주 소변을 보러 가신다든지, 이렇게 비뇨기와 생식기와 그리고 기타 골반 강에 있는 장기들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 것, 이걸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시청자분의 증상은 요걸 좀 의심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남지영 원장님께서는 신우신염의 후유증,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 아닐까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골반과 허리 근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요. 골반과 허리 근육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해야 하고요. 네. 이 골반과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큰 근육부터 작은 근육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옆으로 둘러싸져 있는 근육들도 있고 아래를 받치고 있는 근육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림 나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텐션, 긴장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긴장되어 있어서도 안 되고 너무 이완, 느슨하게 되어 있어도 되지 않고 적당하게 균형 있는 안정감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이 골반 안에 있는 장기들의 혈액순환도 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 경락 에너지 흐름도 안정화가 되면서 건강하게 골반 강내의 장기들이 여러 가지 대사작용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 그리고 골반을 받치고 있는 근육 그리고 허리 앞쪽에 있는 복부 근육들을 좀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허리와 골반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복부를 강화시키는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운동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내가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생활처럼 해야지만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쉬운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통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제 집안에서 가사 일 하시는 분들은 설거지라든지 이렇게 청소나 빨래 하시느라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을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 많기 때문에 보시느라고 구부정하게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허리를 펴는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세를 하면서 배를 쑥 내밀고 허리를 펴는 운동을 하셔도 좋고 집에서 요가 매트 같은 거 깔아 놓으시고 근데 요가 매트가 집에 없으시다면 좀 도톰한 요를 깔아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엎드려서 팔을 쭉 뻗은 다음에 그렇게 하면 팔과 몸이 바닥에 밀착된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서서히 들어 올리면 허리가 이렇게 아치처럼 휘면서 머리와 등 근육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던 구부정한 자세와는 정반대 자세인 등과 허리 근육이 펴지는 자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정도 각도가 안 된다고 해서 무리해서 하지는 마시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각도만큼 하시고 뻐근한 정도가 되면 잠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그 상태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이 동작을 좀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엎드려서 이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번거로우시다.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냥 앉아서 만세하고 기지개 펴는 것처럼 뒤로 이렇게 젖히는 운동 요거를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포인트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각도를 한 다음에 5초에서 10초 정도 멈춰서 그 자세를 유지한 다음 풀어준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남지영 원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굉장히 쌀쌀하고 태풍이 올라오면서 바람이 아주 거셉니다. 그리고 낮에는 햇살이 굉장히 따가운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 면역력이 떨어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의원에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지키기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7가지를 꼽아봤습니다. 1번, 천연식품 위주로 잘 드셔야 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먹는다는 거는 고열량의 식품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 굉장히 우리가 못 먹고 음식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은 칼로리 높은 음식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음식이 부족해서 탈이라기보다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웬만하면 천연식품, 자연식품 위주로 챙겨 드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 충분히 쉬셔야 됩니다. 낮보다는 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자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푹 주무셔야 되는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자시 전후로 1시간씩 늘려서 10시부터 2시까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10시에 현실적으로 숙면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시가 시작되는 11시에는 숙면에 들어가 있으셔서 깊이 주무시면서 뇌와 몸과 정신을 좀 회복시키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면 나 차도 많이 마시고 나는 커피도 잘 마시는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차나 커피는 액체일 뿐 물이 아니거든요. 물로 만든 액체, 음료입니다. 물과는 대사 과정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이 있어야지만 대사 과정이 원활해지는데 차나 커피 종류는 탈수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에 기존에 있는 물마저 빠져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나 커피, 기타 음료보다는 여러분들 생수,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죠?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따가워서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땀이 난 다음에 차가운 바람으로 땀이 식으면서 체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로 몸의 대사작용과 면역작용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얇은 가디건 같은 거 꼭 챙기고 다니시고 스카프나 손수건 준비하셔서 땀이 났다면 그 즉시 뽀송뽀송하게 닦아주셔서 기와 열로 체온을 뺏기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루에 2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1시간, 2시간 운동해야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게 길게 하실 수 있다면 다행이시지만 내가 체력적으로 힘들다 아니면 시간을 내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에 20분 정도 대신에 살살 하지는 마시고 숨이 찰 정도, 내가 숨이 찰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도 자주 씻으셔야 되는데요. 청결을 위해서 손을 자주 씻으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깨끗한 물로 잘 헹구셔야 되는데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영유아를 키우는 집에서는 너무 자주 손을 씻어서 강박적으로 손 씻기가 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결도 중요하지만 너무 강박적으로 손 씻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외출하고 난 다음이라든지 뭔가 더러운 것을 만진 다음이라든지 이럴 때 손 씻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일광욕이거든요. 햇볕을 잘 쬐어야지만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그리고 마음에도 활력을 주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특히 세로토닌,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의 분비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여러분, 야외에서 구름 낀 날 받는 햇빛이 우리가 햇볕 쨍쨍한 날 유리창을 통해서 받는 햇빛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흐릿한 날이라도 꼭 밖에 나가셔서 일광욕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광욕 하실 시간이 별로 안 나시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특히 직장인분들 그러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점심은 대부분 밖에서 사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사 드실 때
한 10분 정도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거리에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자연스럽게 햇빛도 내 몸에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가지나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다 그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꼽아봤습니다. 잘 자고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햇볕을 쬐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특히 잘 주무시는 것과 일광욕을 충분히 하시는 것 이건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낮에 햇볕을 잘 쬐어야지만 몸에 활력을 주는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 밤에 숙면을 할 수 있는 호르몬도 많이 나와요. 낮에 햇볕을 쬐이셔야 그리고 낮에 햇볕을 쬐이셔야 뼈도 튼튼해지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 밤에 숙면을 하시면 뇌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숙면을 못 하시게 되면요. 뇌 앞부분에 있는 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의사결정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에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실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푹 주무셔서 뇌도 회복을 시키셔야 되고요. 이 모든 작용들은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들이잖아요. 우리 몸의 70% 이상은 물로 되어 있죠. 물을 많이 드셔야 이런 효과들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생수, 차나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음료예요. 탈수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생수 또는 보리차 정도를 미지근하게 해서 좀 자주 마셔주시고요. 이 3가지만이라도 환절기 때 좀 신경 쓰셔서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건강한 환절기 나시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지켜보세요. 이상 건강한 의사 남지영 원장이었습니다.